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세스먼트, 평가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reliability와 validity, 그 다음에 washback 이외에 평가의 양호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몇 가지의 기준, authenticity, 실제성, 그 다음에 practicality, 실용성, 마지막으로 interactiveness, 뭐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five testings, 평가를 분류를 할 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placement test, diagnostic test, achievement test, performance test, 혹은 뭐 performance assessment, performance based assessment, 그 다음 proficiency test,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런 테스팅과 관련된 혹은 뭐 이런 테스팅 이외에 어떤 테스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시간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어센티시티와 프랙티컬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프랙티컬리티와 어센티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랙티컬리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점이나 실행을 할 때에 프랙티컬한가,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프랙티컬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한 명의 교사가 뭐 1000명의 답안을 채점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거는 임프랙티컬하죠. 그 다음에 듣기를 중앙에서 제어할 수가 없어서 교사가 이제 라디오랑 CD를, 요즘은 라디오랑 CD 안 씁니다만, 라디오랑 CD를 들고 다니면서 한 반에 하나씩 듣기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이것도 프랙티컬하지 않죠. 한 반을 듣기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은 다른 반을 이제 듣기 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만약에 막 반이 한 10반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럴 일은, 요즘은 막 많이 그러진 않지만, 한 반에 한 10반 정도 된다고 치면, 듣기 평가를 하는데 60분이 든다고 치면 듣기 평가를 다 하는데 600분이면 몇 시간이죠? 600분이면 10시간인가?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듣기 평가를 다 하려면 10시간이나 걸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프랙티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평가나 채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이런 것들도 impractical한 어세스먼트의 예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practicality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authentic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uthenticity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에서만 사용이 되는 키텀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다음에 널리 쓰이는 키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성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장면에서 실제성이 쓰일 수가 있는데 교수 상황에 있어서도 실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혹은 뭐 실제와 비슷한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것도 이제 어센티시티가 될 수가 있겠고 발음에 있어서도 어, 너무 딱딱한 언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실제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뭐 발음을 적당히 흘린다든가 아니면 인토네이션을 내추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거시적인 관점이 어센틱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어센틱한 방식으로 혹은 뭐 어센틱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서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어센티시티였죠. 그래서 뭐 평가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비슷하고 correspondence of the test characteristics of a given test to the features of a target language used task. 그래서 테스트의 문제가 실제 타겟 랭귀지 유스 태스크라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의 태스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 테스트, 시험 문제의 태스크가 실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타겟 랭귀지를 사용해야 하는 태스크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performance on language tests corresponds to language used in real life and specific domain other than the test itself. 어, 랭귀지 테스트에서 학생들이 하는 퍼포먼스가 테스트에서만 그 시험에서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이 어센티시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 다섯 개를 reliability, validity, washback, practicality, authenticity 이 다섯 개를 평가의 양호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은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의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interactiveness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죠. interactiveness라는 개념은 보시다시피 1996년 나름 바흐만과 팔머라는 분이 이제
그 Language Testing in Practice라는 책에서 제시를 한 개념이고요. 1996년이니까 나름 뭐라고 해야 되냐, 프레시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말을 한다면. 이 문제는 2005년 전국 그, 어,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을 쳤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객관식도 전에 2005년, 그 20년 전쯤, 20년, 15년, 20년 전에는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살짝 뭐라고 해야 되냐, 논술형 비슷한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전국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지역을 나눠서 시험을 쳤었는데요. 서울, 인천, 그 다음에 뭐 전국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나눠서 쳤었는데, 아무튼 그 임용고시에 2005년도에 한 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인터랙티브니스라는 개념을 그때 한 번 딱 물어보고 다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나온 적이 없고 간접적으로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지 딱 한 번, 20년 전에 딱 한 번 나온 개념을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냐, 왜냐면 외울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에 나온 건 나온 거니까 어, 제가 여기서는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은데요. 그치만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interactiveness라는 건 뭐냐? The extent and type of involvement of the test tak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accomplishing a test task.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individual characteristic,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반영되는 정도를 interactive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까지 읽으면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인디비주얼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조금 설명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따왔고요. 즉, 테스트 테이커의 language ability, 언어 사용 능력, including a language knowledge, 언어 자체에 대한 능력, 이거는 폼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strategy competence, 말 그대로 자신의 언어 사용 스트레이티지나 아니면 뭐 cognitive, affective 그런 등등의 스트레이티지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능력, 혹은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레이티지, 나를 뭐라고 해야 되냐, 나의 문제 해결 과정을 뭐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그러한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토피컬 논리지, 토픽에 대한 뭐 스키마, 배경 지식, 그다음에 어펙티브 스키마타, 요거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죠. Which are engaged in a task may influence the candidate's performance on the test. 그러니까 나의 individual characteristic이라는 것은 나의 언어 사용 능력과 어, 뭐 그, 그 주제에 대한 지식과 나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임용고시를 보는데, 이제 우리가 임용고시를 보는데 딱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내가 언어 사용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언어 사용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이제 신텍스 문제 같은 거를 푸는데, 이거 그냥 오답이네. 내가 나의 문법 판단 능력이 오늘따라 굉장히 잘 작동을 해서 랭귀지 논리지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뭐 스트레이티직 논리지, 스트레이티직 컴피턴스,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레이지를 써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뭐 다른 문제부터 풀어보면 되지. 그런 식으로 적절한 스트레이티지를 사용을 하고요. 토피컬 논리지,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나왔어. 와, 그럼 진짜 좋겠죠? 그다음에 어펙티브 스키마타, 오늘따라 뭔가 나의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어. 그런, 아니면 뭐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되냐, 성공을 너무 많이 해와서 왠지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아, 그런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which are engaged in task, 그런 특징들이 시험에 반영이 된다면 그런 특징들은 나의 퍼포먼스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랙티브니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이제 그 아시안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인터뷰 시험을 친다고 쳐봅시다. 인터뷰 시험을 치는데 이제 아시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조금 돌려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돌려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의를 차리는 거를 또 더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뭐 할 말을 앞에 두갈식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뒤에 두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사여구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학생의 특징이 인터뷰라는 시험을 치는데 반영이 된다면 그런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인터뷰라는 것은 주어진 질문에 적확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 말하는 학생의 능력, 아니, 돌려 말하는 학생의 이런 특징이 시험에 반영이 된다면 그것은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니스라는 것 자체도 뭐 인터랙티브니스가 음, 음, 높은 것이 시험 점수를 잘 받는다. 이렇게 딱 단언할 수는 없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니스가 시사하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인터랙티브니스가 시사하는 점들. 첫 번째, 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내라. 요게 조금 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내라는 거는 그 어, 어디 갔니? 학생에게 적합한 문제를 내야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이제 플루언치를 측정하는 시험 문제로 인터뷰를 냈다면 아시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맞는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플루언치를 잘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한테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을 반영해서 자신의 플루언시를 다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라라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내라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것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학생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랭귀지 놀리지, 언어 능력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 언어적 지식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분들이 쓴 책에서 이런 예시를 들어요. 재밌는 예시를 드는데 타이피스트한테 타이핑을 영어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타이핑을 영어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타이피스트는 그러니까 그 타자를 빠르게 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책이 막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런 책을 보고 똑같이 생긴 뭐 철자를 쳐서 빠르게 치는 그런 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자 치는 게 직업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타자 치는 사람들한테 그 한 컴 타자 연습을 시험 문제로 준 거예요. 한 컴 타자 연습 모를 수 있나? 그러면 타자 치는 말 그대로 그냥 타자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타자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치는지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가 어떤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냐면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걸로 타자 치는 걸 문제로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시험은 어센티시티가 높겠죠. 어센티시티는 높겠죠. 왜냐하면 타이피스트들이 실제로 하는 태스크가 타이핑이니까 어, 타, 타자 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태스크가 타자 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타자 치는 걸 시험 문제로 냈다면 그거는 어센티시티는 높겠죠. 어센티시티는 높은데 인터랙티브니스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랙티브니스는 테스트 테이커의 능력이 시험에 반영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인터랙티브니스가 높다고 얼핏 보면 인터랙티브니스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터랙티브니스가 낮아요. 왜 낮냐면 지금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시험으로 타이핑을 시험 문제로 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타이핑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나의 프로세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기계적인 반응에 가까운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지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 문법 지식이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적절하게
프로듀스 할 수 있는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프로세싱을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 타이핑이라는 것은 나의 프로세스를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프로세싱 자체가 언어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학생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을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언어 능력, 프로세싱 능력을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계적인 반응만을 얘기를 하는 타이핑을 시험 문제로 낸다면 그거는 안 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인터랙티브니스가 낮은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타이피스트들한테 타이핑을 하- 아, 타자 치는 사람들한테 타자 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타자 치는 거를 시험 문제로 냈다면 어센티티도 높겠고 인터랙티브니스도 높겠죠. 근데 이거는 언어에 대한 시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타자를 시험 문제로 낸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터랙티브니스가 낮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어, 어디까지 하다 말았지? 쉽게 말하면 랭귀지 논리지를 쓴 경우가 아니라 타이핑 논리지를 쓴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3번도 중요합니다. 3번도 중요해요. construct validity와 함께 the degree to which the test items involve test takers in the activity const validity와 함께 고려해야 될 점은 the degree to which the test item involve test takers in the activity that requires the use of skill intended. 그래서 태스크가 의도한 능력을 테스트 테이커들이 발휘하도록 발휘가 인터랙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orrespondence with Construct Validity. Construct Validity와 Interactiveness는 어, 일치하는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 a test taker to show a high level of interactiveness depends on its degree of correspondence with construct validity. Otherwise, 여기가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하다.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infer language ability based on examinee's test performance when the test task does not demand that their language knowledge is used despite a high level of interaction.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학생의 말하기 시험으로 그 구인을 우리가 플루언시, 어큐러시, 그 다음에 뭐 컴플렉시티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얘기를 합시다. 플루언시, 어큐러시, 아니다. 포멀리티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빠르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어, 맥락에 맞춰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말하기에 구인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구인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학생이 그 시험은 저번에 배웠죠. 그 워시백이 부정적인 워시백을 받아서 이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낼 때 맨날 이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는구나. 여기만 공부를 해가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시험 문제가 이 말하기 지문이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알고 그 부분만 딸딸 외워서 간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사실 대부분의 학원이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를 딸딸 외워서 간 경우에는 학생의 교과서 지문에 대한 능력이 생겼겠죠? 교과서 지문에 대한 능력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것이 교과서 지문에 대한 능력이 이렇게 생겨서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점수를 잘 받겠죠. 왜냐면 지문을 외워갔잖아. 그래서 점수를 잘 받은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이 교과서를 외워간 것이 플루언시, 어큐러시, 포멀리티라는 이 세 가지 구인을 적절하게 측정을 했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이 쌓은 능력은 포멀리티도 아니고 어큐러시도 아니고 플루언시도 아닌 교과서 지문 외운 거니까.
그래서 이 교과서의 지문을 외웠다는 것이 학생의 말하기 아무리 학생이 어디 갔니? 하이 레벨 오브 인터랙션, 자신의 개인적인 특징의 얼마나 반영됐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특징이 높게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이런 시험 점수는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대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이 이렇게 점수를 받은 것이 학생이 플루언트하다, 어큐레이트하다, 포멀한 언어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험이 되려면 인터랙티브니스와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좋은 시험이 되려면 인터랙티브니스와 컨스트럭트 밸리디티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괜찮으시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for a test taker to show a high level of interactiveness depends on its degree to correspondence with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학생의 언어 능력을 시험을 통해서 학생의 언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요. 어, 그래서 태스크가 의도한 능력을 태스크 테이커들이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괜찮으시죠?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테스트 유즈풀니스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The Fourth One Interactiveness 요거는 그 앞에 슬라이드랑 이 바하만과 팔머 이 두 분이 쓰신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의 랭귀지 어빌리티와 Characteristics of the Test Task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어디 갔니? The interactiveness of a given language test task in which represents the way in which the test taker's area of language ability are engaged by the test task.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랭귀지 어빌리티가 뭐 랭귀지 어빌리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인디비주얼 캐릭터리스틱이 있는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랭귀지 어빌리티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요게 뭐냐 짝대기가 양방향이지 않습니까? 상호작용하는 정도. 여기가 이제 인터랙티브니스가 된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테스트 유즈풀니스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를 했던 reliability, 뭐 validity, 워시백, 그 다음에 뭐였더라? authenticity, practicality,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interactiveness 이렇게 6가지 혹은 뭐 5가지의 기준에서 봤을 때 5가지의 기준을 잘 충족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 유즈풀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테스트가 유즈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좋아요.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평가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기준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인터랙티브니스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평가의 양호도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가지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먼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있습니다. 플레이스먼트의 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place a student into a particular level. 어떤 수준의 특정한 수준의 학생들을 플레이스하는 그런 테스트를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옛날에는 어, 지금도 그러나?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반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학생을 배치를 했던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시험을 봐서 학생의 현재 능력을 파악해서 학생을 맞는 반에 맞는 레벨에 집어넣는 테스트. 그걸 이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와 비슷한 것이 이제 애티튜드 테스팅이 있는데 애티튜드 테스팅은 뭐 시험 문제 이거는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학생의 적성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학생의 현재 레벨을 파악해서 학생을 배치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학생이 앞으로 언어를 잘 배울지 못 배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적성을 판단하는 테스트를 aptitude testing이라고 한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diagnostic test. 이거는 진단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진단. diagnosis가 진단하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단평가라는 것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to identify features needed to be developed. 그래서 학기 초에 요게 키워드입니다. 학기 초에 학생의 특성 학생의 특성들을 파악해서 identify features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학생의 뭐 요구 같은 것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혹은 뭐 커리큘럼 자체에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진단평가는 기본적으로 포머티브 테스팅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와 관련된 것이 포머티브 테스팅이에요. 어, 물론 포머티브 테스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과정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서머티브 테스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 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이애그노스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능력을 진단하는 게 그 포커스가 가 있고요. 포머티브 같은 경우에는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거에 포커스가 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머티브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총괄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formative testing이라는 것은 help the students forming their skill,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테스트,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테스트이고, 요거는 총괄평가와 반대되는 기간적인 부분에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의 키워드는 학기 초에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진단에서 피드백을 준다. 이고요. 포머티브 테스팅은 학기 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돕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chievement test. achievement test는 whether course objectives have been met. 뭐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학생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니다. 교사의 입장이 아니구나. where course objectives have been met.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or where specific content or course objective is covered.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사가 이것을 학생들이 이것을 달성했는지를 통해서 교사가 이것을 가르쳤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after a course. This test is limited to that objectives and content. 그래서 가르친 내용의 목적, 가르친 내용과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를 어시먼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시먼트 테스트와 관계 있는 단어로 이제 프로그레스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어시먼트 테스트에 대해서 짧은 기간을 담고 있다. 아니면 어시먼트 테스트랑 프로그레스 테스트를 같은 걸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건 아닙니다. 어시먼트 테스트가 중요하죠. 어시먼트 테스트가 중요하죠. 이 어시먼트 테스트도 서머티브 테스트처럼 1년의 애프터로 코스, 1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험을 친다는 점에서 서머티브 테스팅이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서머티브와 같은 경우에는 포머티브와 반대되는 것으로 포머티브는 그 뭐냐 그 커리큘럼 중간중간마다 하는 테스팅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머티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머티브는 서머리 일정한 코스가 끝난 다음에 학생의 능력을 서머라이즈 하기 위한 테스트이고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아, 어느 부분에 그 포커스가 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서머티브 같은 경우는 기간적인 부분에 더 큰 포커스가 가 있고 어시브먼트 테스트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시브를 했는지의 여부가 포커스가 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둘 다 애프터로 코스 일정한 그 교육 후에 시험을 치는 거는 둘 다 비슷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티브 테스트 같은 경우는 파이널 프로덕트 이밸루에이션 이것도 비슷하죠. 파이널 프로덕트를 이밸루에이션 하는 것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서머티브 같은 경우는 기간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고요. 기간이라기보다 기간적인 측면에 초점이 더 가 있고요. 언제 시험을 치는지에 초점이 더 가 있고 어시먼트 테스트는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이다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퍼포먼스
performance assessment와 proficiency test. performance assessmen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행 평가예요. 수행 평가. 그래서 베이스들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performance assessment의 배경은 traditional tests are not illegit some actual performance 학 전통적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쓰거나 표기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절차나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주는 거, 문제 해결 방법을 이끌어내는 테스트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어세스먼트를 퍼포먼스 어세스먼트라고 한다. 그래서 퍼포먼스 어세스먼트는 학생들이 직접 행위를 만들게 하고 프로덕션, 그다음에 답이 보통 정해져 있지 않은 뭐 비구조화된 문제, 애초에 문제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고 오픈 엔디드, 그다음에 그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지식을 리트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그레이티브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서 퍼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인테그레이티브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하는 테스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퍼포먼스 테스팅, 뭐 어세스먼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컨텐츠 밸리디티가 높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채점 과정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프랙티컬리티가 낮고 그다음에 뭐 기준을 적절히 세우지 않으면 릴라이빌리티도 낮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뭐 요거 사실 교육학이랑 여러분들 임용고시를 친다면 교육학 공부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센틱 어세스먼트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 없습니다. 다음 프로피션시 테스트가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프로피션시라는 것은 전체적인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aim to gauge skills developed as a result of instruction, tests, global competence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능력을 판단한다.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프로피션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음, 뭐라고 해야 되냐. 공교육이 지향하는 그쪽이랑 조금 지향이라기보다 공교육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나와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놈 리퍼럴드 어세스먼트와 크리테리온 아니다. 놈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와 크리테리온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놈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제가 이거를 괜히 붙이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놈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는 놈 레퍼럴드 어세스먼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크리테리온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는 크리테리온 레퍼럴드 어세스먼트라고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로 일괄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놈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놈 기준을 세워놓고 규준 제한 평가를 얘기를 하죠. 규준을 세워놓고 학생의 능력을 그 규준과 비교해서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하는 평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교육학 내용이니까 뭐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nterpret score in relationship with mean 평균값, median 중간값, derivation 편차, and percentile rank to compare students mathematically. 기준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한 평가, differentiate 하기 위한 평가를 놈 레퍼런스 어세스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크리테리온 레퍼런스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크리테리온은 준거를 얘기를 하죠. 이 크리테리온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 준거 타당도 할 때 그 크리테리온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준거 제한 평가라는 것은 whether the student achieved the criterion 준거를 달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한 테스트를 준거 제한 평가라고 하죠. 이 준거 제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학생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학생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선발하는 그런 아니 선발하거나 뭐 나누는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는 않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한 테스트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크리테리온 레퍼런스 어세스먼트에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와 다이애그노스틱 어세스먼트가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크리테리온 레퍼런스 어세스먼트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나 다이애그노스틱 어세스먼트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요게 더 큰 범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논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가 있는지를 보면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인터랙티브니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어센티시티, 프랙티컬리티, 인터랙티브니스를 다 갖추게 된다면 테스트 유즈풀니스가 생기게 된다. 혹은 뭐 테스트가 유즈풀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5가지로 구분을 할 때 플레이스먼트, 다이아그노스틱, 어시먼트, 퍼포먼스, 프로피션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그 각각의 개념들을 설명할 때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 서머티브와 포머티브 테스팅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논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와 크리테리온 레퍼런스드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 뭐 틀린 부분이 있거나 혹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